패널 여러분, 내빈과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담회의 사회를 맡은 프로기사 한혜원입니다. 한국 현대바둑 8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본 대담회는 AI 시대 바둑의 갈 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학계, 현장,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향후 100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패널께서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견해를 제시해 주시고 이를 토대로 실천 가능한 제안들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현대바둑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8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 100년의 바둑을 상상해 보는 자리입니다. 주제는 AI 시대 바둑의 갈 길은 무엇인가?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쓸신잡 스타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담회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과학과 뇌과학 관점에서 AI가 바둑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실 광주과학기술원의 이보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AI 기술이 바둑과 어떻게 결합되어 바둑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서울대학교 수학과 이승진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AI의 변화와 바둑이 지켜야 할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프로기사 박정상 구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요구되는 바둑 교육의 방향을 말씀해 주실 김미라 박사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럼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패널 분들께서는 제가 질문 드리는 분야별 핵심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적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박정상 프로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알파고 이세돌 구단의 대국 이후에 바둑은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고 계실까요? 일단 뭐 바둑 그 자체에 AI가 침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지금 돌이켜 보면 그 9년 전에 있었던 알파고 리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서 한 판 이긴 것도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2연패를 당한 순간에도 이세돌 구단이 여전히 이길 거라고 믿었던 약간 무지한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 한 판조차도 굉장한 그 승리고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몇 번을 붙어도 다 0대5로 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알파고 리의 수법을 보면 좀 인간의 입장에서 충격적인 수들이 많았죠. 기존의 방식을 파괴하는 수들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의 기보가 이세돌 구단과 두던 알파고 리도 그렇고 그 이후에 발표된 알파고 마스터끼리의 대결 또 그 상위 버전이라고 하는 알파고 제로의 바둑조차도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는 그렇게 수법 자체가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이 다시 그 인공지능의 수법을 학습을 해서 좀 이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고 또 그것을 실전에서 풀어가고 있는 게 이제 현재 프로기사들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수준 차이는 그쪽이 높습니다만 처음에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저희가 느꼈던 그 이질감은 많이 사라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그 당시에 이제 한 판을 이겼을 때 그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제 4국에서 78수 끼우는 수가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수가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되는 수예요. 그 알파고가 제대로 받았으면 잘 안 되는 수였는데 그게 통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평소에 저희가 훈련할 때도 그렇고 인간이 좀 힘들어하는 수법은 인공지능도 연산에 조금 더 어려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을 많이 주고 인공지능이 강할수록 그것을 풀어가는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인간이 어려워하는 수가 분명 인공지능에게도 좀 더 어려움을 주는 수고 그 끼우는 수가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 끼울 때 인간에게 두었어도 가장 까다로운 수를 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약간의 그 버그를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뭐 선수들의 훈련 방식도 이제는 AI 없이는 도저히 훈련을 할 수 없고 특히나 포석 단계에 있어서는 뭐 세계대회를 앞둔
신진서 구단 같은 한국 최고의 기사라고 할지라도 항상 상대 연구와 함께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내일 대국에서 어떤 포석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훈련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바둑 기사들은 인공지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책에도 먼저 온 미래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바둑에 침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각 산업계에 올 일들이 바둑계에 먼저 닥쳤다 해서 제목이 먼저 온 미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다른 분야보다는 먼저 AI와 함께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뭐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바둑 해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계대회 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 해설은 대국자들이랑 같이 호흡하는 해설, 저도 같이 바둑 두는 느낌으로 해설을 했다면 현재는 인공지능이 제 해설실을 가보면 이 옆에 인공지능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상황에서 현재 형세를 어떻게 보고 현재 어디를 최선이라고 말하는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국자들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길이 A의 길을 추천하고 있지만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건 좀 상식을 파괴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길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인공지능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한다는 것도 제가 하고 있는 해설자의 어떤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바둑계에 들어온 이래 신진서 구단이 저는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한 이제 첫 세대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둑 역사상 현재까지 그 뭐 4,000년이라고도 하고 3,000년이라고도 하는데 바둑 역사상 인류에서 가장 강한 선수는 현재 신진서 구단입니다. 그런데 이 신진서 구단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바둑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공부한 선수들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진서 구단이 지금 세계 최강의 기사인데 인공지능과의 현재 차이를 봤을 때 최강의 인공지능과 한 2점에서 3점 사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물론 뭐 다시 한번 구글이 뭐 몇백억 써가지고 한번 붙여보지 않는 순간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세계 최고 레벨의 바둑 그 기사들과 최고 레벨의 인공지능이 두면 석점에는 유리하고 2점에는 불리해서 그 중간 어딘가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것은 이세돌 구단과 뒀던 AI 알파고 리와 신진서 구단이 대국을 한다면, 현재 신진서 구단이 대국을 한다면 어떨까? 또 거기서 신진서 구단이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다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재학습해서 다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구나 해서 산업계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확실히 2016년 알파고가 보여준 수법이 인간에게 이제 새로운 창의성의 기준을 어찌 보면 좀 제시를 했었고, 지금 최근에 AI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기사들이 새로운 수를 학습하면서 더욱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자신만의 이유를 그 AI가 제시한 수들에서 좀 찾아보면서 다시 재학습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확실히 그 이세돌 구단이 대결을 펼쳤었던 알파고 리 버전과 신진서 구단의 대결 성사가 된다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패널 분들께서는 또 이런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에 바둑과 이런 산업의 발전 어떤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계실까요? 근데 저희가 사실 AI랑 바둑의 관점에서 다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과 AI와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명이 어떤 AI와 협업을 하고 상대방도 사람이 AI랑 협업을 해서 대결하는 방식이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중요해질 확률이 꽤 많다고 봐요. 기업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협업을 한다는 그 분야가 지금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바둑도 어찌 보면 AI와 프로기사가 같이 팀을 이뤄서 바둑을 둘 수도 있는데, AI가 자신만의 수를 막 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기사 또는 이제 같이 두고 있는 선수가 이해할 만한 수를 이제 같이 두어간다. 좀 이런 걸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 질문하고 관련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형세가 유리한 경우 이길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네. 그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에서 이제 그 사람의 기풍이 드러나요. 기풍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사람의 그거 입장에서 네, 쉬운 이제 길. 지금 현재 AI 지금 오픈된 AI 카타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승률 또는 집수밖에 얘기 못하지만 이제 사람이 선택할 여지가 분명 히 있다는 점에서 사실 그리고 그게 사실 창의성과 관련돼 있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바둑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이 협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은데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조금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챗GPT라든지 그런 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바둑계에 좀 먼저 온 미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답변을 해주셨던 이승진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AI의 발전이 인간의 창의적 사고를 위축시키는가 아니면 확장시키는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인간이 AI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활용 방식에 따라서 창의력이 위축될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가 지금 뭐 인간보다는 이제 훨씬 잘하는 상황인데 이제 AI가 찍어두는 수들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다 무시하고 외우기만 하는 방식으로는 창의적이기가 힘들죠. 창의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거나 또는 최소한 신선하거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이제 단순히 외우기만 해서는 곤란하고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AI가 어떤 꼭 하나를 추천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개 추천할 때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프로 기사 기준이든 이제 바둑을 처음 배우고자 하는 어린아이든 상관없이요. 아까 관련됐듯이 이제 본인이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많이 유리하면은 어떤 선택권이 엄청나게 많고요. 본인이 불리하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실 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제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제 본인이 선택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중에 바둑은 한 판이라면 결국 한 수를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을 왜 선택하는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두는 것 자체가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본인이 왜 두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바둑뿐만이 아니라 이 질문은 바둑뿐만이 아니라 AI에 관련돼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왜라는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이제 프로기사들이 연구를 할 때 이 수들을 왜 제시를 했을까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굉장히 좀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할 때도 이 수가 주변 배석이 달라지면 뭐 어떻게 바뀌지 뭐 이런 거를 또 바꿔가면서 연구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기사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박정상 구단에게 들었었는데 이 프로기사들이 AI를 좀 활용하면서 어떤 식의 좀 창의적으로 좀 활용을 해가고 있을까요? 한 5, 6년 전에 이제 처음 인공지능이 제대로 나와서 프로 기사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한 6, 7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국가대표팀 코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젊은 기사들 또 어린 신예 기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좀 용기를 주려고 한 말이긴 한데 이제 정답지라는 게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박정환이든 신진서든 제로베이스에서 너희랑 같이 이제 경쟁 시작이야. 너네가 이겨낼 수 있어. 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박정환 신진서 선수가 가장 AI를 잘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신진서 선수가 뭐 세계대회 준비하는 과정이라던가 다음날 큰 시합이 있을 때 또는 평소에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보면 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이라는 이 반상에서 나오는 형태가 항상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형태를 A라는 형태를 그냥 여기서는 AI가 여길 두라고 한다라고만 외우면 주의 배석이 달라지면서 끊임없이 이 정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에서는 이거를 정답이라고 하지만 어떤 형태에서는 똑같이 그 형태를 뒀는데 이게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훈련할 때 보면 그냥 이 형태에서는 여길 두라고 한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주위의 배석을 그 주위의 형태를 계속 바꿔대면서 어떤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이걸 추천하는지를 본인이 습득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AI가 왜 그 생각을 하는지에
그 계속 이제 추론해 나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까 질문 주신 대로 역시나 그 어떤 형태를 혹은 뭐 다른 산업계로 치면은 어떤 AI가 제시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그것을 제시하는지는 그 답을 찾아가는 게 결국은 정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바둑에서도 정말 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산업계에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네, 적용이 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관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미라 박사님, AI 시대에 아이들은 왜 바둑을 배워야 될까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저는 이제 바둑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면서 우리가 그 전에도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뭐 AI 시대로 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를 구분할 때에도 이제는 알파 세대라는 그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계속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제가 계속 느끼는 건 바둑이 너무 필요하다. 바둑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요즘 아이들은 이제 검색 한 번을 하면 너무 쉽게 정답을 얻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비단 이런 부분은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른에게도, 성인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즉답이 쉬운 시대일수록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스스로 결정하고 이제 고민하는 그러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대결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AI는 이제 계산을 담당을 해주고 대신에 인간은 생각을 한다, 이제 사유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AI가 수를 대신 계산하는 시대일수록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제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라고 봅니다. 바둑을 통해서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과를 감당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사고력이라던가 판단력, 그리고 인내심과 성찰력도 같이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력이라던가 사회성, 이러한 것들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AI 시대일수록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 빠른 답이 아니라 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둑은 그 힘을 길러주는 가장 인간적인 공부가 아닐까. 그래서 AI 시대에 아이들이 바둑을 배워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AI는 계산을 하고 인간은 사유를 한다. 이 부분에 정말 저도 많은 공감이 되는데요.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역시 좀 생각을 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패널분들께도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좀 AI와 바둑의 교육 또는 AI와 이제 정말 전반적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좀 우연히 좋은 기회가 있어 그 바둑 그 전문 훈련생들 대상으로 한 뇌영상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바둑이라는 것이 가장 그 복잡한 인간의 두뇌 게임, 두뇌 활동이기 때문에 뇌 연구로서의 가치가 가장 좀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의 체스 같은 게임은 이미 당시에 한 10여 년 전입니다만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챔피언을 이기고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바둑은 아직 세월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고 이제 판단했다가 그게 이제 좀 알파고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좌절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향후 이제 그럼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박정상 프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인간의 어떤 바둑 기능이 인공지능과 격차도 많이 좁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봐서 뭔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역설적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과학 기반에. 예. 그런 것을 어떤 일반인부터 해가지고 바둑 수련생들 또는 이제 전문 프로님들의 어떤 뇌과학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어떤 일종의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걸 만들면 어떤 새로운 일종의 바둑 집단 지성체 같은 그런 모델을 통해 가지고 바둑 자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아니면 또 전반적인
두뇌 개발이나 이런 데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바둑 교육뿐만 아니라 두뇌 개발까지 정말 모두를 다 모아서 파운데이션 느낌으로 네, 개발해보는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더 좀 재미있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교육 관련해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이승진 교수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또 연결이 될 것도 같은데 사실 학생들도 이런 수학 분야에서도 이제 AI가 너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약간 수학 문제도 AI가 다 풀어내고 이제 그런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학 이런 리포트 과제를 내주셨을 때에도 그런 걸로만 또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거 어떻게 방비하고 계실까요? 좀 바둑과는 다른 분야지만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뭐 서울대 수학과 교수 기준 정도로 얘기하면 아직 AI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들 대체하기는 꽤 멀었어요. 근데 이제 박사 과정까지는 이제 석사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는 많이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는 물론 아닌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예를 들어 수업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수업에서 숙제를 줬을 때 학생이 가져온 답이 AI가 만들어낸 답인지 학생이 진짜 생각한 답인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 부분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단순히 그냥 주어진 질문을 딱 주고 이제 원하는 질문을 얻는 것만으로는 평가가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보통 생각을 물어봅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를 주고요. AI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오픈된 걸로는 제가 한 질문들은 답변 거의 못 해주거나 틀리게까지 해요, 심지어. 근데 이제 적당히 어려운 문제 학생한테 주면은 AI에 걸리거든요. 결국 학생 이제 숙제를 제출한 사람 학생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서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학생이 얼마나 깊고 맞는 생각하고 있나.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미래는 모르겠어요. 미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지를 통해서 결국은 알 수 있고 사실 이 바둑과 수학이 굉장히 많이 통하는 분야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이 수학을 또 수학과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바둑과 수학 모두 AI를 통해서 완벽한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역시 사람이 AI를 활용해 가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이보름 교수님께서 바둑은 뇌 과학적으로 어떤 연구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질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가장 고도의 이제 두뇌 게임이고 두뇌 활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뇌과학 연구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일찍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일종의 뭐 미래학자들에 의한 경고가 있었거든요. MIT의 레이 커즈와일 같은 MIT 인공지능 석학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온다. 뭐 그런 뭐 저서를 통해 가지고 아직 그 수십 년 미래에나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불과 그런 게 이제 뭐 쉽게 허물어져 버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인문 사회학자들에서도 너무 이제 급속적인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은 무엇인가 그런 인간성에 대한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성찰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뭐 문제의식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트 휴먼 뭐 연구라든지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년에 이제 알파고 10주년이라고 이제 저도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인간성의 이제 위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 역으로 다시 그러면 바둑을 통해서 사람이 뭐 인공지능을 완전히 이긴다기보다는 다시 좀 더 뛰어난 부분이 무엇인가, 인간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다면 훨씬 좀 인간에게 좀 희망적인
미에 대한 어떤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연구했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반인부터 고도로 훈련받은 이제 어린 나이에 훈련생들의 그 뇌 구조적인 발달 과정이 아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암기할 때 보면은 이제 막 암기한다고 막 예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기본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프로 기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소위 이제 워킹 메모리 그런 기능 자체에 대한 그 니드가 수요가 이제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복귀 같은 개념 같은데 제가 바둑은 사실 잘 모르는데 또 일종의 이제 그 사진을 찍듯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아주 고도로 발달되는 게 확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 과정이라든지 과제 수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피질하 영역의 어떤 복잡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뇌 안에 그런 것 사이에 어떤 그 연결성, 길이, 그 전기줄 같은 촘촘하게 발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고도로 훈련받은 분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기간 그 훈련을 받았음에도 프로가 되거나 되지 못한 분들 사이에도 보면은 프로를 이미 넘어가신 분들은 그 자체도 뭐랄까 뛰어넘어서 최고의 이제 고위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전전두엽 병력 막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면서 뇌과학의 어떤 그 또는 이제 두뇌 개발의 어떤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감히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제공해 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어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이 또 고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챗GPT 같은 생성형 모델 다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을 구성한다면은 어떤 맞춤형으로 이제 그런 개개인별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 결국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또는 나아가서 이제 무슨 인지치료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을 희망해 봅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확실히 이 AI를 활용을 해서 두뇌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지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좀 계속 활용을 해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서 교육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바둑 자체도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를 연구할 수 있는 앞으로 과학적 모델로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직관적 의사결정 그리고 문제 해결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이 모두 좀 바둑 안에 담겨 있어서 인지과학과 뇌과학 실험실 역할에 바둑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둑 말고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바둑을 장기간 훈련한 선수들이 실제로 이 뇌 구조가 이렇게 끈끈하게 길이 여러 가지 촘촘하게 이제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 바둑을 통해서도 이렇게 계속 뇌 발전을 해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까지 해서 여러 가지 교육 분야에서 확실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전전두엽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저도 검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겠구나 굉장히 자신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발전을 하게 된 게 네. 그러니까 완전 초보자부터 이제 뭐 바둑을 이제 아까 아카데미에서 이제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하다가 이제 한번 영상 같은 걸 찍어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발달이 돼 있다 확인 같은 게 뭐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도구를 활용하면은 어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바둑도 뭐 초보자부터 정말 프로까지 갈 수 있는 정말 한 방향의 프로그램도 개발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또 이제 패널분들께서는 이런 뇌과학과 또 바둑의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질문 사항 같은 것들도 혹시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아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사실 인지과학이나 뇌과학 관점에서 바둑은 생각하는 뇌를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사실 한 판의 바둑 안에는 의사 결정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이제 패턴을 인식한다던가 뭐 감정을 조절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AI는 계산으로 사고하고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둑은 이제 한 수는 그냥 단순히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논리라는 것도 있고 직관이라는 것도 있고 또 감정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사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둑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완벽한 그런 과학적인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확실히 이제 직관적인 부분이 있고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AI와 또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AI의 그런 제시하는 것들의 틀 위에서 확실히 좀 인간성을 성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지 않나. 역시 좀 뇌과학 발전 부분에서 이 바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마지막 질문으로 좀 100년 후에 인류는 어떤 형태의 바둑을 두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프로기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100년 후는 너무 거창해서요. 제가 그냥 오늘 느낀 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전에도 이제 교육과 그 뇌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약 10년 전쯤에 서울대병원 권준수 교수님과 어떻게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취미로 맨날 그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 스토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교수님 스토쿠를 하는 게 바둑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네. 교수님께서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론상으로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 네, 손해는 아니고 무조건 이득 쪽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면 스토쿠는 뭐랄까요? 스토쿠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분들께서 스토쿠 바둑 아니고 스토쿠를 선택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둑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면 머리를 쓰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뭐 감정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약간 그 창의성 부분 그다음에 상상력적인 부분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그 스토쿠도 바둑에 도움이 되듯이 바둑을 하는 게 다른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된다 어린이들에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100년 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100년 후에 어떤 형태로 바둑을 두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10,000년 후에도 바둑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둑이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그 바둑을 언제부터 했냐라고 했을 때 가장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삼국시대부터 했고 이미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때 바둑을 두고 있었듯이 우리 선조들도 항상 바둑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I가 처음에 모든 산업군 중에 처음 이제 바둑 쪽으로 어떻게 보면 침공 혹은 함께하게 되었을 때도 바둑은 위기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은 어떤 산업군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슬기롭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시 인공지능과 협업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길로 바둑도 가고 있고 앞으로 다른 분야도 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바둑이 이제 100년 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10,000년 후에도 두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확실히 이 바둑은 정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AI와 함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그 안에서도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떤 수를 두고 그리고 저는 좀 공감이 갔던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펼쳐서 이 바둑을 내가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짜나가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약간 그림을 그린다는 부분에서는 AI가 좀 제시해 줄 수 없는 부분들 결국엔 좀 인간이 생각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류는 어떤 형태로 바둑을 두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승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100년 후에도 저희가 바둑을 재밌게 잘 두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교수님? 지금과 다른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평소 두던 대로 두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초보자분들도 재미있게 두고 고수들도 더욱더 잘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승부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배우고 즐기고 싶다는 목적이면 사실 뭐 AI를 쓰시든 안 쓰시든 이제 마음껏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근데 이제 승부 목적이라면은 어느 정도 AI랑 써야 되는 사실 제가 이 초반에 박정상 프로기사님이 말했다시피 이제 그 AI랑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대화를 하는 걸 말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카타고를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램 만든 건데 거기에 자연어를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하게 한국 이제 언어를 쓰지 않는데 이제 지금은 최소한 이제 LLM 모델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잘 결합하면은 AI와 본인이 원하는 것에 어떤 적당한 조화로운 바둑이면서도 승부에도 어떤 좋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보통 이제 저도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거대 언어 모델이 뭐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LLM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아, 예, 이제 제가 말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가장 유명한 거가 이제 챗 GPT들을 이제 그 단어 익숙하실 텐데 이제 이제 챗 GPT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든 다른 종류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있는 또는 이제 지금까지 있는 가능한 인간이 만든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패턴을 찾고 그거를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게 방식인데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패턴과 그런 걸 가지고 바둑을 전부 다 풀기는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인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사실 AI도 수학적 관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아직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남은 영역들이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인간이 대화를 이제 본인의 언어를 사용해서 바둑 AI 프로그램과 대화를 하고 거기서 서로 발전하는 방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어찌 보면 이제 AI가 제시해 놓은 그런 수들을 박정상 구단이 해설을 하면서 그 수는 이런 뜻일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게 되면 이제 저희들만의 언어로 이 수를 왜 제시했니 이것을 물어보면 이제 AI가 어느 정도는 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약간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방금 설명해주신 부분에서 그렇게 저는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학습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보름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00년 후에 저희가 바둑 재미있게 잘 계속 두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제가 사실은 바둑을 전혀 못 두는 사람인데 운 좋게 이제 좋은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관점을 다르게 해서 좀 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과 연관해 가지고 바둑을 재밌게 뚫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둑을 잘 둘 수 있게끔 맞춤형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가 특히 이제 저도 뭐 일종의 직업병인데 저희는 항상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니까요. 뭐 뇌과학 기반 맞춤형 뭐 치료법 개발 뭐 이런 류의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이런 걸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하면서 좀 항상 이제 긍정적인 면만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연구 논문을 쓸 때도 그런 면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좀 너무 이제 과하면은 좀 문제가 항상 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둑 이제 프로로 이제 육성하면은 보면 학교를 잘 안 보내더라고요. 보면 학교도 좀 잘 안 보내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또 K-팝 아이돌 한다 그러면 또 다 자퇴해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서 좀 이제 약간 분석의 어떤 바이어스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그런 변수를 고려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변수를 고려해서 어떤 분석법도 만들어야 되고 체계화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매우 다양한 샘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를 많이 잘 모아야 되는데 데이터 모으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제가 당시에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프로 기사님들 데이터 모으기도 너무 힘들고 그때 훈련생들 뭐 그때도 14명 정도 모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좀 더 다양한 백그라운드, 다양한 학력계층 그런 분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렇게 이제 좀 체계화돼서 이제 우리가 좀 제시를 해준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조금 더 많이 또 호응을 가지고 바둑을 좀 가깝게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미래에 해봅니다. 네, 확실히 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그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모으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일정하게 비슷하고 나머지가 달라야 그 부분들에서 보통 연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교도 좀 저희가 이제 바둑을 했던 경우에
예전엔 좀 안 다닌 경우도 많았고 아이돌 스타들도 안 다닌 경우가 많고 이런 기본 베이스가 좀 많이 다르니까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래도 좀 확보가 잘 되어서 계속해서 좀 추합을 해 나가다 보면 그래도 이제 또 데이터가 잘 만들어지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류의 노동 시간이 앞으로 좀 비약적으로 좀 줄어들었을 때 바둑이 그 여가 시간을 과연 채우고 갈 수가 있을까요? 바둑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될까요?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김미라 박사님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의 하나가 이제 AI가 또 우리를 대체하고 그러면 아마 시간이 많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가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동이 줄어드는 미래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대신에 이제 단순한 여가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몰입과 좀 시간을 좀 이렇게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할 것 같고요. 바둑은 한 수를 두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다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훈련하는 그런 정신적인 훈련이자 명상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AI가 이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에 바둑은 사람이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인간적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둑은 일이 아닌 시간의 품격을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높여주는 그런 지적 놀이이자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를 보여주는 아마도 뭐 100년 후, 뭐 10,000년 후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정말 가장 오래된 문화로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가 시간을 아무래도 바둑이 계속 잘 채워나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좀 여가 시간을 바둑이 잘 채울 수 있을까? 바둑은 아직 모르고 계시지만, 네, 이보름 교수님께서도 나중에 좀 여가 시간이 생기신다면 오히려 이 뇌과학 분야를 좀 연구를 마치시고 시간이 생기신다면 바둑을 배우고 싶은 매력이 바둑에 충분히 있는 것 같은가요? 어떠실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뭐 일부러 싫어서 안 했다기보다는 환경에 이제 탓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옆집에 이제 친구 집에 가면은 항상 이제 바둑판이 있어가지고 소위 이제 알까기라고 하죠. 그런 놀이는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참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서는 아무도 어른들이나 그게 바둑을 그렇게 이제 하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장기 같은 거는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바둑은 안타깝게도 못 해봤는데 좀 기회가 되면은 제 자신부터 좀 이제 뭐 또 공부를 하면은 아마 뇌과학 연구에 좀 뭐 크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여가 시간이 생기시면 교수님도 바둑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AI를 통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들도 결국은 바둑을 좀 해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긴 하는데요. 네, 이승진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AI를 통해서 AI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이제 속도의 시대가 되면서 바둑의 인기가 약간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AI를 통해서 이제 오히려 여가 시간이 사람들에게 늘어나면 바둑의 가치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가치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 장점이란 단점이긴 한데 너무 어려운 게임이고요. 바둑이라는 게임 자체가 완벽하기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이 이제 바둑을 둘 때 이제 바둑과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바둑은 이제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불분명할 수도 있지만 지면은 패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제 뭐 처음에야 뭐 그냥 즐기면 두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있으면 이기고 싶다는 승부가 욕망이 들길 마련이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한두 집 실수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20집 실수라면은 본인도 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진 바둑들을 복귀해가고 수정해가면서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거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돌아보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 자체, 생각해보는 자체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가치는 바둑의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월이 흐르든 흐르지 않든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80주년 현대바둑 8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담회를 마련해 봤고 앞으로 100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저희가 살펴봤는데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박진성 구단도 바둑이 앞으로의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또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아들이 7살 때 이제 바둑을 시키셨는데요. 그 시작이 아버지께서 약 10년 정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물론 이제 나중에 쭉 하셔서 이제 정년퇴임까지 하셨는데 한 10년 정도 그 선생님을 하셨을 때가 제가 7살이었어요. 근데 그 10년간의 아버지의 빅데이터상 제자들을 보니까 바둑을 배운 친구들이 집중력이 좋고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저를 이제 바둑 교실에 보내셨고, 저는 그 아버지의 빅데이터와 그리고 너무 주의 산만했던 저의 어린 시절이 결합되어서 제가 이제 바둑이라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를 바둑을 가르치길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바둑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가치는 쭉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바둑을 가르치는 분들이 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과 함께 또 이런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것은 희한하게 그 바둑의 전체적인 인기는 솔직히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바둑 동아리가 정말 한 3년 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한국 외대를 나왔는데 저희 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원자가 많아서 지난해에도 올해도 면접을 봐서 뽑았습니다. 동아리를. 그 정도로 많고 지금 연세대에 뭐 한 150명 있다는 이야기 들었고 제가 확인한 것만 뭐 서울대 100명이 넘고 이렇게 시립대도 많고요. 이런 걸 들으면서 뭐지? 내가 모르는 바둑의 가치가 또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약간 쿨한 대답도 돌아와요. 그냥 바둑이 인스타에 올리기 힙하다 이런 대답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가치는 역시 그 협회 차원에서 한국기원이 뭐 대한바둑협회도 그렇고 여기 계신 뭐 전문가분도 그렇고 뭐 저도 당연히 그렇고 저희가 앞으로 가꿔야 할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현대 한국 바둑 80주년 기념으로 100주년까지도 바둑이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이후에 100년도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저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 바둑의 본질적 가치는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또 수정을 해서 두어보지 또 그렇게 두었을 때는 어땠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정말 사람에게는 많은 가치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바둑에 내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AI와 바둑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도 AI와 바둑 앞으로 계속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답을 얻지 않으셨을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도 이 바둑과 AI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계속해서 좀 더 많은 토론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